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어선생 이선생의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단어는요. 설득의 원리라고 하는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이죠. 논증의 원리와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의 원리와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는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논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우리는 논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말의 약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주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논증은 일반적으로 주장과 근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수용하기를 바라는 단정적인 결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 근거라는 것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정보,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근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근거가 될 만한 그 예시들은 사실이나 사건, 개인적 경험, 전문가의 증언, 통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증 방법은 우리가 통상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가 연역 논증이고요. 두 번째가 귀납 논증, 세 번째가 유추 논증인데요. 이 각각의 논증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맨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연역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전제로 하여 특정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 논증 방식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전제로 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주장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 그것을 가리켜서 연역 논증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참이어야지만 합니다. 반드시 참이어야지만 해요. 만약에 전제에 잘못된 오류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논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역 논증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역 논증이 사용이 되게 되면 우리는 두괄식이다 라는 그 기법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 우리가 교과서를 다루면서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룰 논증 방법은 귀납 논증입니다. 귀납.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귀납 논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사례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가리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 예외가 있으면 논증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논증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귀납 논증입니다. 그래서 이 귀납 논증이 사용이 되게 되면 미괄식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그 또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유추 논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추 논증이라는 것은 두 사건이나 사물의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유추 논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유법 같은 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유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령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런 노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달의 둥근 속성을 가지고서 쟁반에다가 갖다 빗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달과 쟁반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둥글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둥글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바로 유사한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사한 속성을 근거로 하여 주장을 이끌어낸다라는 것은 이 두 대상 간의 어떤 공통점, 그걸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도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느냐면 두 사건이나 사물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대상에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인 속성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주장을 할 때 상대방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입증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입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거고요.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그러니까 소를 제기한 사람을 우리는 원고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토론에서는 찬성 측. 왜 찬성 측이냐면 자신의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이 찬성 측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주장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서 네. 그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형사소송에서는 검사,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또 토론에서는 찬성 측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